네, 다양한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순서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양 기자, 빛고울 광주 또 달굣벌 대구 이 두 도시의 이름을 따서 달빛철도 특별법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건데 특별법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네, 영호남 지역 화합 그리고 상생 이런 걸 명분으로 한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사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는데 정작 법안이 발의되고 나니까 정부에 특히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합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었는데요. 좀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보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진통을 좀 겪다가 지난달 21일에 국토위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연말 연초에 두 차례 법사위가 열렸는데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법사위에 못 올라갔고요. 절차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가 5월 말에 임기가 끝났는데 5월 말이 지나면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법사위 간사를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이미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법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법안 발의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다. 사실 여야를 떠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안 되는 좀 구체적인 이유 짚어볼까요? 네,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조 7천억 원가량의 많은 사업비가 드는 이 달빛철도 사업인데 광주 대구에 일반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게 사실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그리고 또 여러 반대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 특별법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기재부가 국토위 교통소위 회의에서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SOC 사업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예타 면제를 규정하게 되면 예타 제도가 형해화,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이런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이런 법안 강행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토위 교통소위 회의록을 분석을 해봤는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이견이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동서화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10조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비판을 얘기했고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은 특정 철도 노선에 대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지방소멸 방지 대책으로 달빛철도 신속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 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갑자기 정부 여당 등의 반대가 나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반대 의견을 낸 소위 위원들도 모두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법안 발의를 해놓고 본인이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법안을 추진하는 광주시, 대구시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결국 예타 면제 아니겠습니까? 이 예타 제도 자체를 두고도 사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네, 달빛철도 특별법을 계기로 예타 제도가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비용 대비 편익 이런 것들 즉 경제성을 확인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2019년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편익, 이익이 높게 나오고 또 비수도권 지역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 지난해 울산시와 광주시의 의료원 건설 사업이 타당성 제조사에서 잇따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탈락하기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토위에 김수흥 의원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정부가 예타제도를 지방재정법에 한 20여 년 전부터 도입해서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났습니다.
국토부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게 이 예타제도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예타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당연히 국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는 걸 막는 장치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이 소외된 지역에도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또 예타 제도가 오히려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심상정 의원의 발언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렇게 예외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예타 면제할 판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혜,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네, 달빛철도법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예타 제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또 동서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